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공부하느냐고 수고가 많죠? 이번엔 주기율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끝까지 듣다 보면 앞으로 주기율표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끝까지 힘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의 어떠한 원자에 대한 자료래요. 이 원자의 번호는 각각 8번부터 13번 중 하나이고 W, X, Y의 홑 원자 수는 모두 같고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전기 음성도와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알아야 할 개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같이 주기율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주기율표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족과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같은 묶음이 되어 있는 것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라는 것은 가로 방향에 같이 있는 원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족과 주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족이란 것은 최외곽 전자수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기라는 것은 최외곽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선생님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하고 주기율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수소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이렇게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껍질이 하나 있습니다.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갖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곽 껍질에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수소의 원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석에서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서로 당기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 핵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플러스의 양성자와 마이너스의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에서 가장 끝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최외곽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이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주로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하나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당겨지는 인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느껴지는 인력을 유효핵 전하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 전자 껍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전자 껍질은 다른 말로 오비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있는 방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오비탈 방의 이름은 SPDFG로 나눠져 있는데요. S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만 존재하고 P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의 방, D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능에서 알아볼 거는 주로 주족 원소라고 해서 S와 P의 오비탈을 채울 수 있는 원소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비탈은 S는 방이 하나, P는 방이 3개라고 했습니다. 이때 방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총 2개입니다.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3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전자의 방향이 하나는 이렇게 위로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아래의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P 오비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자가 먼저 채워질 경우 한 방에 하나씩 하나의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P 오비탈에서 하나의 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2개의 전자가 있을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족과 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기율표의 첫 번째에 나오는 수소 원소와 리튬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소는 1족 1주기, 리튬은 1족 2주기입니다.
1주기에 있는 s 오비탈에 하나의 전자가 있다. 조그만하게 씁니다. 그리고 S는 하나의 방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방을 그려주고 하나의 전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를 그려줍니다. 리튬은 2주기이기 때문에 이미 1주기가 한번 다 채워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S오비탈에서는 최대 전자가 2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라고 정해졌고요. 첫 번째 주기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 주기에 있는 S오비탈에 역시 하나의 전자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쓰고요. 이번에 오비탈을 그려준다면 첫 번째에 있는 S오비탈, 두 번째에 있는 S오비탈이고요. 첫 번째는 이미 전자 2개가 다 채워져 있고 두 번째 오비탈에는 이렇게 하나가 채워지게 됩니다. 수소와 리튬은 각각 최외곽 전자에 하나씩 원자가 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조개 원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탄소 원자와 리튬 원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탄소 원자는 4주기네요. 자, 한번 써볼게요. 네 번째 조기에 있는 2주기입니다. 리튬과 산소는 같은 주기에 있죠. 일단 1주기가 모두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주기에 있는 S오비탈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다 채워졌고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S오비탈에는 2개가 일단 채워졌죠. 왜냐면은 탄소의 원자 번호는 6인데요. 6이란 말은 모든 오비탈에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S오비탈에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남은 2개의 전자는 두 번째에 있는 P오비탈에 2개가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방을 한번 그려줄게요. 첫 번째 S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가 다 모두 채워져 있고요. 두 번째 S오비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P오비탈에도 2개의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자가 각 방에 하나씩 같은 방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번째 조기인 탄소는 최외곽 전자에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모두 4개가 있고요. 바로 이 4개가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원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리튬은 핵이 하나가 있고요. 이 주기라는 것은 2개의 전자 껍질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하나의 전자가 있죠. 리튬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소의 원자 모형은 우선 핵이 있고요. 역시나 2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의 전자가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총 4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때 유효 핵 전하는 이 가장 바깥에서 다른 원자들과 함께 화학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탄소는 총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리고 톳 원자수라는 말은 이 오비탈에서 각각 하나로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는 톳 원자수가 하나, 탄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전자수가 2개가 되겠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주기율표에서 1쪽부터 8쪽까지가 있는데요. 이 1쪽부터 8쪽까지 가면서 달라지는 것은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숫자예요. 리튬의 경우는 3개의 양성자가 있고요. 탄소의 경우는 6개, 질소의 경우 7개, 산소의 경우 8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두 번째 주기에 있기 때문에 2개의 전자 껍질을 갖고 있겠죠. 이걸 한번 그려줄게요. 자, 주기율표에 봤을 때 원자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핵부터 최외곽 전자 수까지의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원자를 보게 되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양 전하, 그리고 산소와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양 전하가 있는데 양 전하가 많을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커지게 됩니다. 산소와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양전하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크기가 인력에 의해서 조금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반지름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족에서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주기에 있는 수소와 두 번째 주기에 있는 리튬, 그리고 세 번째 주기에 있는 나트륨은 각각 껍질 수가 달라집니다. 수소는 하나의 껍질이 있고 리튬은 두 개의 껍질, 그리고 나트륨은 세 개의 껍질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가 껍질 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나트륨의 경우 가장 큰 반지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원자의 반지름은 같은 주기일 때 족의 크기가 클수록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같은 족일 때는 전자 껍질 수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점점 반지름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음성도가 있는데, 이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주족 원소들 몇 가지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 전기 음성도는 이온화 에너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리튬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 번호 3번을 갖고 1족 2주기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전자는 하나의 전자가 있는데, 하나의 전자가 핵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리튬에선 하나의 전자가 이 양성자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산소를 보게 되면은 4개의 전자가 양성자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2개의 전자를 받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때 양성자로부터 전자가 떼어질 수 있는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와 같은 경우에는 크고 리튬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을 살펴볼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최외곽 껍질에서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적을수록 더 쉽게 떼어지기 때문에 1쪽에 있는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7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최외곽 전자 수가 작을 경우 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거의 전기 음성도와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W에서 Z의 원자 번호는 각각 8부터 13이다. 주기율표에서 8번부터 13번까지의 원소를 한번 간단히 적어줘 볼게요. 이 두 번째 주기고요. 이거는 세 번째 주기입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W, X, Y의 홑 전자수는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이 홑 전자수는 최외곽 껍질에서 다른 전자와 한 쌍을 이루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전자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산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산소 원자는 2개의 전자가 홑 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의 홑 전자의 수는 2개. 플루어와 같은 경우에는 7쪽이고요. 그리고 산소보다 하나의 더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p 오비탈의 전자 하나를 더 채워주면 남은 홑 원자 수는 하나죠. 그리고 네온과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전자가 모든 오비탈에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채워졌으므로 홑 전자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쪽이지만 세 번째 주기이기 때문에 총 세 번째 오비탈까지 있고요. 세 번째 오비탈은 S 총 11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네온에서 10개의 전자수가 채워졌고요. 여기에 세 번째 S 오비탈에 하나의 전자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전자를 그려주게 되면 나트륨은 이렇게 하나의 홑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여기까지의 오비탈의 모습이 네온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한꺼번에 네온이라고 써주고요. 생략이 가능하고 세 번째 오비탈부터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략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오비탈을 그려볼게요. 마그네슘은 2족 3주기니까요. S 오비탈은 방이 하나, P는 3개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홑 원자수가 없고요. 0이 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족의 3주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S 오비탈이 다 채워지고 남은 하나가 P 오비탈에 채워지면서 하나의 전자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홑 원자수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W와 X와 Y가 어떤 것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각각 홑 원자수 하나씩을 갖는 플루어, 나트륨,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플루어는 2주기고요. 나트륨과 알루미늄은 3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전기 음성도와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인데 그래프에서 왔을 때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은
W가 되어야 하는데 기억에서는 Z가 W보다 크고요. 니은에서는 W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전기 음성도가 되겠네요. 니은이 전기 음성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억은 잘못됐죠. 자, W는 F가 확실합니다. 이온 반지름을 보면은 X, Y에서 Y가 더 작죠? 그렇다면은 같은 주기 안에서 더 작다라는 뜻은 Y가 알루미늄이라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Y는 알루미늄, 그리고 X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해졌고요. 그다음 Z는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플로어 다음에 큰 걸 보니까 이것은 산소가 되겠죠. 니은의 명제를 보게 되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플루어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제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플루어가 산소보다 훨씬 더 크지만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두 개의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플루어보다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명제는 맞습니다.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라는 것은 핵 안에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인력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11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는 나트륨보다 13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